이번 시간에는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고 들어갈게요. 시행과 사건 해가지고 시행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야, 말 그대로 그 행위, 즉 실험이나 관찰을 뜻하는 것이고요.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의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그 표본 공간은 각각의 부분 집합들을 갖게 될 텐데 그 부분 집합 또한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모아놓은 걔네들 집합들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도 부른다. 자, 그러면 사건 중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것들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배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배반 사건은 나중에 배울 독립이란 뜻과 굉장히 좀 헷갈려들 하시는데 이 배반과 독립은 철저하게 국어로 들어가지 마시고 얘는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식으로 좀 암기를 해주세요. 배반 사건이라는 건 교집합, 즉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배반 사건이기 위해선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 즉 서로 소여야만 한다라는 것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여사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집합의 뜻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사건까지 용어 정리 한번 해봤어요. 문제 41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설명이다. 자, 주사위나 동전같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이런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행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하죠.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자, 그 부분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사건의 부분 집합에서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얘를 근원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답은 4번에 있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풀어가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확률의 뜻, 그러니까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쓸 때는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쓰죠. 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이 표본 공간 S의 모든 원소의 개수를 셉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A가 일어날 수 있는 A라는 집합, 즉 A라는 집합에서 이 사건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에서의 그 원소의 개수, A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센다면 걔가 A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럼 415번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그럼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 하나의 주사위당 6개 나올 거 아니에요? 6 곱하기 6, 36개의 그 경우의 수가 나올 테고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래요. 눈의 수의 합이 4인 경우도 있겠고 3인 경우, 2인 경우, 1인 경우, 1인 경우는 없겠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고 4인 경우는 뭐뭐 있을까요? 순서상으로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주사위에서 1 나왔을 때 3 나오고 2 나왔을 때 2 나오고 3 나왔을 땐 1 나오고 3인 경우에는 1 나왔을 때 2, 2 나왔을 때 1, 2인 경우는 1 나왔을 때 1이네요. 총 몇 가지?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결국 확률 A라는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6분의 6, 6분의 1이더라.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수학적 확률 또 한 문제 풀어봅시다. 421번을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하고 B라고 하겠다.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실근을 가질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요. 일단 A하고 B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A하고 B가 가질 수 있는 수들은 6가지밖에 안 되겠죠. 왜? 주사위를 2번 던질 거니까. 자, 그런데 이 1부터 6이라는 이 숫자가 ax 플러스 b는 0을 만족했으면 좋겠대요. 즉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근을 갖게 될 거고 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2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 소리가 되는 거겠죠. 결국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a분의 b가 얼마예요? 2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즉 b는 2a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B가 2A보다 작았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가
1인 경우도 있겠고 A가 1인 경우에는 B가 2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언제예요? B가 1인 경우 하나가 있네요. A가 2인 경우에는 B가 4보다 작으면 되니까 B는 1, 2, 3을 가질 수 있겠죠. A가 3인 경우는 B가 6보다 작으면 돼요. 1, 2, 3, 4, 5를 가지면 되겠네요. 자, A가 4인 경우는 B가 얼마? 8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이때의 B는 1부터 6까지 그냥 다 가질 수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 A가 5일 때도 A가 6일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우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이때 한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에 6가지가 3번 나오니까 18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총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는 둘 다 6개씩 가질 수 있으니까 36개. 자, 그리고 위에는 23, 26, 27개를 가질 수가 있겠죠. 9로 나눠주면 4분의 3이 답이 되겠다. 유형 4번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순열 한번 복습 좀 해봅시다. 순열이라는 건 NPR이라고 쓰죠. 즉 N개 중에 R개를 선택을 하긴 하는데 얘를 순서에 맞춰서 나열하겠다라는 뜻까지 가는 것이 순열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NPR은 자 우리 예를 들어서 5P3이 있더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하죠. 그럼 이 뜻이 뭐냐면 얘는 5팩토리얼이 있었던 거야. 그치? 걔를 2팩토리얼 즉 5팩토리얼을 5 빼기 3팩토리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결국 NPR이라는 것은 n-r 팩토리얼로 n 팩토리얼을 나누겠다. 이 뜻과도 같다라는 거. 자, 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자, 43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가나다에서의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첫 번째 가부터 한번 볼게요. A, B가 이웃하겠대요. 그러면 A, B 세우고 나머지 3명 세우면 돼요. 즉 4명으로 우리가 세운다라는 거죠. 거기에 2명. 왜? A, B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두 번째. 일단 경우의 수부터 구해볼게요. A, B를 양끝에 세운대요. 그러면 A하고 B가 이렇게 양끝에 있을 것이고 나머지 3명 알아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3팩토리얼이에요. 그렇죠? 근데 A, B가 둘이 자리 바꿀 수가 있어. 곱하기 2까지. 세 번째로 자 A와 B에 한 사람이 있을 확률이래요. A와 B에 한 사람이 있을 확률이라는 것은 A, 그 다음 여기 한 사람, B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나머지 얘네들은 그러면 한 세트로 묶어주시고 나머지 2사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얘를 골라봐야겠지. 3명 중에 1명 맞춰서 줄 세우시고 거기에다가 A, B는 2사람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2 곱해주시고 이제 3사람분이 됐으니까 3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확률을 구해봅시다. 확률이라는 건 전체 경우의 수가 필요한데 5명을 일렬로 세울 거잖아. 그치? 5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120이 되겠네요. 그쵸? 5팩토리얼이 되겠고 그것분에 첫 번째 경우의 수 얘는 24예요. 곱하기 2니까 48. 얘는 6이잖아요. 6 곱하기 2, 12. 그리고 3이죠. 3 곱하기 2 곱하기 6에다가 6을 또 곱았네요. 36까지. 그럼 120분에 자 60에다가 96이 되죠. 12로 나눠봤더니 10분의 8이 되고 결국 5분의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다. 답은 5번. 유형 5번 볼게요. 이웃하게 또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437번 보시면 1, 2, 3, 4, 5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거래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120개죠. 두 번째, 자 짝수가 적힌 카드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을 했으면 좋겠대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이웃한 경우를 전체 개수에서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짝수라는 건 2하고 4잖아. 2하고 4가 이웃해요. 그럼 나머지 3개는 알아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4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2하고 4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2개까지 결국 48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구하려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전체 120개에서 48개를 뺀 72개인가요? 결국 내가 구할 확률은 120분의 72더라.
자, 120분의 72니까 얘는 또 어떻게 돼요? 12로 나누면 10분의 6이죠. 즉 5분의 3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얘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선생님은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활용을 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1, 3, 5를 그냥 일단 배치를 해보세요. 그럼 3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남는 자리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자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아무 곳이나 두 자리를 선택해서 2하고 4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래. 4p 2, 4개 중에 2개 선택을 하는데 순서가 필요하죠. 2가 먼저 올지 4가 먼저 올지. 그러니까 p를 쓰는 것이고 이렇게 곱하셔도 6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요. 즉 72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된다라는 거. 유형 6번을 봅시다. 446번. 1, 2, 3, 4, 5 중에 3개의 수를 선택을 할 것이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이 자연수가 홀수일 확률은 어떻게 되겠니? 자, 근데 3개의 수는 겹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전체 경우의 개수는 5개 중에 3개 선택해서 순서대로 놔야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총 60개예요. 두 번째, 이 자연수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홀수라는 것은 결국 1의 자리의 수가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세 자리 우리가 수를 쓸 건데 여기에 1이 오던가 아니면 3이 오던가 5가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1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2개 선택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즉 4개 중에 2개 4개 중에 2개 순서 맞추고 4개 중에 2개 순서 맞추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얘네들은 4 곱하기 3인데 똑같은 경우 3개 있으니까 얼마예요? 12에다가 36개네요. 즉 우리가 확률은 60분의 36 해가지고 10분의 6,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유형 7번은 수용도를 이용해봐라 라는 뜻인데 수용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로 하나씩 한번 따져보라 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1, 2, 3, 4의 번호가 하나씩 적힌 4개의 상자가 있고 4개의 공이 있대요. 근데 상자 번호랑 공 번호랑 안 맞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라는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하고 3하고 4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1번 상자 들어갈 수 있는 거 2하고 3하고 4밖에 없는데 2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2번 상자, 3번 상자, 4번 상자는 어떻게 될지 얘네들을 갖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1번 상자에 2번 공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1번도 들어갈 수 있고 3번도 들어갈 수 있고 4번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1번이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3번 상자에는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은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즉 여기에는 무조건 4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남은 3번이 1로 들어가야겠네요. 마찬가지 2번 상자에 만약에 3번 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남는 것은 1번 아니면 4번인데 3번 상자에는 1번 아니면 4번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번 들어갈 때랑 4번 들어갈 때랑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겠네요. 1번 들어갈 때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1번 들어갈 때 남는 4번이 1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경우에도 남는 것은 4번 공이 3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1번 공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따져보라는 겁니다. 또 2번에 이제 4번 공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남는 것은 3번 아니면 1번이에요. 그러면 결국 3번 상자에 1번이 들어가야 되고 얘가 3번 가져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왜? 얘가 3번 가지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도 아따 시끄러워라. 만약에 1번 상자에 3번 공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도 2번 1번부터 합시다. 1번 2번 4번일 텐데 그죠? 근데 2번 상자에 2번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만 따지면 되겠네요. 어떤 거? 1번 아니면 4번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자 1번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1번 들어가면은 2번에 남는 거 2하고 4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4번은 여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가 가져야 돼. 2번은 네가 가져라. 이러면 되겠네. 또 3, 4, 2번엔 1, 2 남았어요.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죠? 1, 2 가져도 되고 2, 1 가져도 되고요. 이해 가시나요? 얘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뉜다. 총 세 가지가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4번 공 가져갔을 때 한번 해봅시다. 4번 공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1, 2, 3 남는데 2번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일 거야. 공간이 없네. 자, 1번일 때는 3번하고 2번하고 남는데 3번은 얘가 못 갔잖아. 그치? 얘가 3번 못 가지니까 2번 갖고 3번 가져야 돼. 자, 3번, 4번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1, 2 갔던 2, 1 갔던 다 똑같죠? 결국 몇 개씩? 3개씩 3번 나왔네요. 총 9가지 나왔어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어느 하나도 일치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놔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아무렇게나 4개 상자에다 그냥 뿌려놓는 확률이다.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되겠죠? 총 4팩토리얼일 거예요. 그 중에 9가지가 어느 하나도 상자와 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니까 몇 개? 24분의 3 24분의 9 3으로 나눠주시면 왜 이렇게 안 되냐? 8분의 3이 되겠죠. 답은 1번에 있다. 이번에 원순열을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A, B를 포함한 6명이 원형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겠다. 그럼 6명 이제 뿌려놓는다. 그럼 첫 번째 전체 확률을 구해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 6팩이죠. 6명 앉으니까. 근데 똑같은 경우 6개 있을 테니까 5팩토리얼 120개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A, B가 이웃하여 앉을 거래요. 그러면 A, B 이웃하고 나머지 4명, 그쵸? 4명이 이렇게 앉을 거야. 결국 얘 원순열이니까 5팩토리얼이고 5로 나눠주겠죠? 똑같은 경우 5개 생길 거고 거기에 A, B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 있다. 그러면 얘는 4팩토리얼 곱하기 2란 뜻이니까 24 곱하기 2, 48일 거예요. 결국 내가 구하려는 확률은 120분의 48이 되겠다. 10분의 4죠? 5분의 2네요. 3번. 유형 9번에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확률도 한번 구해봅시다. 편지 3개를 우체통 4개에 임의로 각각 하나를 택해서 넣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편지 3통을 각각 다른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라고 했어. 자, 일단 편지 3통을 우체통 4개에 넣어야 하니까요.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겠나요? 전체 경우의 수는 4 파이 3이죠. 4개 중에 3개 선택해서 편지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4번 중에 4개 버튼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우체통에 넣을 우체통을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4개 중에 3번 우리가 눌러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편지는 3개밖에 없으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4파이 3이고 결국 4의 세제곱 64가 되겠죠. 두 번째로 자, 서로 다른 우체통에 넣어야 돼요. 서로 다른 우체통이니까 얘는 하나 넣으면 더 이상 이제 중복순열로 우리가 풀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치? 뭐냐면 이미 하나의 편지를 넣은 우체통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로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 그 다음에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 D 우체통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4개. 그럼 얘가 만약에 이걸 선택했어.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 이상 얘는 못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 2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즉 4P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4, 3, 2, 24개가 되겠죠. 결국 확률은 64분의 24 8로 나눠주면 8분의 3이 되겠죠. 2번.